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에서 또다시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서운체육공원 인근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11시 8분 계산동 인천 부연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저녁 11시 32분에는 계양구 작정동 까치공원 인근 도로에서 오물풍선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발견한 오물풍선을 군부대에 인계했으며 현재까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번까지 모두 11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9대 부천시의회가 갈등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후반기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을 만나 남은 2년 부천시의회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9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2년 가장 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천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나가기 위해 저당 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기업을 다수 유치하여 부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역곡 공공택지지구가 쾌적하고 스마트한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규정 발전을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곳은 부천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집행부와의 협치와 또 견제일 텐데요. 후반기 의회에서 이 협치와 견제 또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40년의 행정 경험과 6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 시정의 파트너로서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부천시 발전을 함께 견인해 가겠습니다. 한편으론 시민의 혈세가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되는지 세심히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부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반기 때도 그렇고 이번 원구성 과정 중에도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부천시 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갈등이었는데요. 이 사안마다 좀 갈등이 반복되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또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좀 어떻게 풀어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합의된 기준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시의원들은 부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료 의원들이 진심을 이해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장인 저부터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9대 부천시 의회 꼭 이뤄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재도약을 목표로 의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잘 살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하면 떠오르는 곳, 서울 동대문일 텐데요. 동대문 패션 산업의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건비 탓에 침체기를 맞은 성북구 봉제산업. 지자체의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딜라이브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한 2002 월드컵.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때 입었던 붉은 티셔츠. 바로 성북구 장위동의 봉제 공장에서 제작했습니다.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조금 끝날 줄 알고 특수라는 건 이제 생각은 안 하다가 8강,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장기간 되면서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간 티셔츠. 하지만 그 영광은 길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특수 효과가 끝나자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젊은이들은 봉제업을 기피하게 됐고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는 빨랐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21살에 올라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냥 했는데 미싱도 자주 고장나고 일하는 것도 좀 많이 불편했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노동력산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봉제 산업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계시니까 많이 이제 못 오고 이제 해마다 주는 거죠. 외국에 가서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국내에도 생산하는 일감이 많이 줄잖아요. 대안 마련이 시급했던 성북구 봉제 산업. 2021년 기준 성북구 제조업체는 3,10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67%인 2,100여 개가 의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성북구는 서울자치구 가운데 종로구와 중랑구에 이어 봉제 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성북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패션 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봉제업체 지원 의지를 확고했습니다. 또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한 200여 업체가 했고요. 올해도 76개 업체가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 성북구 지자체에서라도 좀 더 해서 성북구 봉제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패션 섬유 봉제협회. 협회 아래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와 패션 봉제 지원센터,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능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설립 취지는 같습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패션 의류 산업, 인력 교육, 양성,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자족 기능이 미약한 성북구. 성북구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봉제업을 꼽습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 봉제 관련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한 손정미 대표. 센터에 있는 최첨단 장비를 접한 후 아예 성북구로 이사했습니다. 특종 장비 있고 공용 재단실에서 무료로 재단해 주시고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비싼 장비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센터는 인재 양성 교육도 합니다. 강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봉제 전문가. 그가 전해주는 생생한 창업 경험과 노하우는 제2의 봉제업체 대표를 꿈꾸는 MZ세대 박선영 씨에게도 의지와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들의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신 분들,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셔서 애로사항이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고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구 봉제협회는 현재 협회 공동 브랜드를 런칭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봉제업체의 90% 이상이 강북권에 집중된 만큼 타구와도 봉제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북권의 거의 한 80% 이상 90%가 현재 좀 존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고가 장비를 집적센터 권역별로 만든다든가 판매를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 시장을 더 확대해서 침체에서 벗어나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봉제산업. 성북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패션 봉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앞으로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선표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김포 서울 통합특별법이 제발이 됐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지난 9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911건으로 신고 기한이 20일가량 남았지만 전월 거래량의 92.8%에 도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지난 11일 기준 388건이 신고돼 이미 6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노원구와 강북구, 동작구와 도봉구 등 강북과 비강남권 지역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지난 10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지나는데요. 2015년 9월 착공해 약 9년 만에 개통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8월 별내선 의정부 연장을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의정부시 역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8호선 연장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천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인천의 연도별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 2020년 2,430대에서 2021년 5,667대로 2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11,900대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953대, 올해 1월에서 7월 2,607대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연차보다 비싼 가격과 지속적인 구매 보조금 감소, 충전 불편과 안전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준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구매 보조금도 줄였습니다. 당초 14,939대 전기차가 신규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917억 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자 지난 6월 확정된 제1회 추경 예산에서 6,958대분인 540억 원으로 37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전기차는 46,697대로 전체 차량 대수 174만 3,821대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 차량 손해담보 처리 신청이 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집계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 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 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했으며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 보험에 의한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일단 이들 피해에 대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